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양자의 극과 은유적 상상력에서 제일 먼저 다룰 주제가 뭐냐면은 그 양자의 세계, 그러니까 거시적인 그런 분자 이상의 세계가 아니라 아주 그 원자 이하의 세계, 그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첫째 사건이 뭐냐? 그 원자의 세계, 그 세계는 물론 원자의 세계에서는 크게 말이요, 그 원자도 물질 아닙니까? 근데 이놈의 물질이, 그럼 물질이 제일 작은 물질, 어쨌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갱이, 입자라고 말할 수 있죠. 입자, 알갱이, 입자, 뭉쳐진 어떤 뭔가 입자에 알갱이. 알갱이를 되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거 여기 책상이나 이거나 뭐 사람이나 물건이나 자르고 결국 남는 물질이 있어야지. 그 잘라서 물질을 자르고 그 알갱이, 최소 단위, 그 알갱이, 그걸 우리는 입자라고 해요. 그 입자가 뭉쳐서 분자도 되고 원자도 되고 뭐 물질도 되고 뭐 소나무도 되고 대나무도 되고 사람도 되고 된 거다. 이러면 간단한데 문제는 그 알갱이가 알갱이로 된 줄 알았더니 다시 이걸 보니까 실험하다 이거 보니까 알갱이로 된 줄 알았더니 이게 그냥 알갱이가 아니라 흔들림, 파동으로만, 흔들림으로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건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미시세계인 양자의 세계에서 발견한 가장 대표적인 특성의 하나는 광자나 전자, 광자는 빛입니다. 그 빛의 알갱이를 광자로 하죠. 그 다음에 전자, 물질의 최소 알갱이, 전자 등의 양자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문제예요. 당연히 아무리 쪼개도 알갱이로 남지. 최소 단위, 그게 양자인데. 아니, 그 알갱이가 아니라 그냥 흔들림만 있다? 홀로그램처럼 그냥 파동만 있는 거야. 이게 정말 희한한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은 우주의 모든 물질들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양자들은 알갱이 형태의 입자와 물결 같은 파동의 이중성을 갖는다는 말인데, 이는 거시 세계인 고전역학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잖아요. 거시 세계에서는 아니 물건이 그냥 파동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이렇게 철덩어리가 흔들리는 파동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광물이 어떻게 파동물로 있어?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고전역학에서 이런 겁니다. 딱딱한 거, 고체요. 그거보다는 좀 약간 그 성긴 결합, 그거 액체죠. 그리고 이게 알갱이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해낼 때가 기체요. 그러나 그건 다 알갱이야. 그러니까 이게 알갱이야. 그러니까 고전물리학,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쪼개고 아무리 쪼개도 제일 작은 알갱이로 남지, 알갱이가 아니라 이놈의 알갱이가
알갱이는 어디로 가버리고 흔들림만 있다.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양자역학을 보니까, 역학에서 보니까 미시 세계, 아주 정말 양자의 세계, 아주 쪼개고 아주 작은 그런 알갱이 세계에서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파동의 성질과 알갱이의 성질, 두 가지 성질,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알갱이가 있고 파동, 그래, 있다고 하자.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있다면 있는 거지. 그게 문학하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이제 이렇게 되겠지. 무슨 관계냐. 나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 파동이냐 알갱이냐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이건 그냥 가상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 그거 해가지고 다 노벨상 탔어요. 알갱이라는 사람도 노벨상 타고 파동이라는 사람들도 노벨상 탔어요. 다 과학이다. 인정한다. 두 개 다 인정한다. 그럼 이거 과학이에요? 이거 어디 거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정답은 하나고 진리는 한데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냐?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위 다양성, 관점에 따라서 진리도 다양해질 수 있다. 자, 이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입자와 파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입자와 파동의 관계, 이걸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느냐? 과학자들이 1802년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그게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 이게 흑판이 없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후라시를 팍 쏴요. 그 앞에다가 후라시를 빛이 가는 그 앞에다가 이런 판때기를 놓는 거야. 그 빛을 쐈어. 구멍을 두 개를 뚫었어. 이렇게 찌르던 구멍을 두 개를 뚫었어. 이중 슬립, 두 개 구멍이는 두 개 구멍. 두 개 구멍을 뚫고 빛을 여기서 쐈어. 빛을 쐈더니, 그러고서 이게 딱 이렇게 쏘고 그 뒤에다가 이제 화면을 이제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 빛이 구멍을 통해서 화면에 그림자가 나타나겠죠? 그림자가 몇 개 나타날까요? 두 구멍에다가 빛을 쐈어. 그럼 그 뒤에 화면에 그림자가 몇 개가 될까요? 두 개지 몇 개야. 두 구멍으로 나갔으니까 두 개지 뭐야. 두 개로 나갔다면 이것은 알갱이가 분명하다. 이 빛은 알갱이야. 두 개로 나갔어. 그리고 그림자가 두 개만 딱 나타나. 그럼 이건 분명히 이게 알갱이야. 이건 알갱이. 입자다. 그래서 빛은 입자다. 결판 났어요. 그런데 실험 관찰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해서 여기서 빛을 여기서 그냥 켜놓고 그리고 여기다 이중설리 놓고 밖에 놀다가 어쩌다 돌아보니까 이 화면에 두 개의 그림자가 되어야 할 텐데 화면에 필름으로 나타났는데 두 개의 그림자가 아니라 8개, 10개, 20개 쫙 나타났어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두 개였는데 두 구멍으로 빛이 갔으니까 그림자도 두 개 당연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두 개였는데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자인데 알갱인데 내가 보지 않고 빛이 비칠 때 그 뒤 배경의 필름으로 나타난 것을 보니까 이게 8개 뭐 이렇게 쫙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조화예요? 이게 뭔 조냐? 그러니까 만일 빛이 알갱이라면 2개 이상 그림자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느냐? 네, 그게 바로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이는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파동이기 때문에 서로 엉키서 이놈에게 배경에는 여러 개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니 이건 보니까 이게 파동이다 라는 결론에 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관찰자가 딱 이렇게 어떤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딱 이렇게 실험하고 관찰을 할 때는 네, 입자 형태를 취하고 관찰자가 없을 때는 파동으로 놀고 있다 이거야. 그렇죠. 꽤 신기하잖아요. 빛이 파동으로 놀고 입자로도 놀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관찰자가 있느냐 없느냐, 관찰을 하느냐 않느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그래서 그 실험한 그 사람들도 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빛은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중성의 이론이 나오자 그 천하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흥분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빛은 알갱이지 무슨 파동이냐. 있을 수 없다. 내가 연구를 해보겠다 하고서 자기 제자들하고 연구를 했어요. 해가지고 파동이라는 걸 또 증명했어요. 그래서 너도 그럼 노벨상 준다. 노벨상 줬어요. 네, 나중에 또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야. 아인슈타인 죽은 다음에 다시 연구해보니까 역시 파동이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노벨상 줬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빛은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 그런 결론입니다.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 그런 이중성을 갖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그 실험을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할 때는 입자죠. 관찰을 하지 않을 때는 파동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런 농담을 할 수가 있어요. 달을 쳐다볼 때는 둥근 달. 그럼 안 쳐다보면 달이 있어 없어? 안 쳐다보면 달은 어디가 있어? 없네. 없습니까? 아니죠. 미시 세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알갱이 세계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시 세계에서는 다른 여전히 달이에요. 이 보거나 말거나 달이야. 그 정도인 거야. 근데 미시 세계, 소위 양자 세계에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서가 잡힙니다.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이놈이 변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양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바뀌어요. 변해요.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럼 여러분들 이 관심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생각한다?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변해요.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면 그냥 파동으로 있어.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를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 이중성에서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그런데 양자 물리학 또는 양자역학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건은 인간의 관찰 행위가 실험 결제 아랫줄입니다. 아래 문단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아니 모든 물질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인간이 관심을 갖건 말건 물질은 영원히 그대로인 것이다.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실험에 따라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그리 된다면 그것은 실험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모든 만물의 최소 단위인 양자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관측하기 전에는 파동으로 마치 홀로그램처럼 흔들리다가 어떤 장치를 통해 관찰을 하면 입자의 모양을 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쳐다보는 저 달은 바라볼 때는 달이지만 고개를 돌리면 그 형체가 없단 말인가. 물론 거시 세계에서는 달을 보거나 말거나 달로 존재한다. 그러나 위시 세계에서는 관찰할 때는 입자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파동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미시 세계에서는 달을 쳐다보지 않으면 달은 그냥 파동일 뿐이에요. 없어요. 따라서 이 사건은 과학뿐만 아니라 인간 사고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진리라면 당연히 하나라는 생각이었다. 이성적 판단으로 최고의 진리는 언제나 하나일 뿐이라. 그런데 진리는 관점 패러다임에 따라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답도 여러 개일 수 있다는 말이다. 바로 다원주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리는 하나다. 내가 믿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념 편향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인 것인지 알 수 있다. 특히 한국 문단현실에서 이념 편향성이 강한데 이 모두 양자역학의 관점으로 보면 다 부질없는 죄들인 것이다. 정답이 여럿일 수 있고 한 사물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 양자역학의 사실을 보면서 시학을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일찍이 진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은유적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온 우리들의 행위가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와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양자의 세계고 아니 시의 세계고 그거 일치시킬 수 있느냐? 네. 솔직히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말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이 말이 맞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전제를 해놓고 시가
사물의 사전적, 객관적 단일 개념을 부정하고 늘 새로운 개념, 새로운 세계를 은유적 상상을 통해서 창조해가는 작업이야말로 과학자가 양자를 관찰하는 순간 파동이었던 것이 입자로 발견되는 사건과 유사하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이중적인 그런 사물 인식과 문학자, 시인들이 사물을 다양하게 보는 것과 그 관점에 있어서, 그 사실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비밀한 울음, 한 번만에 어느 날에 아픈 피 흘림, 한 번만에 어느 날에 먼 별에서 별에로 이 길석 위로 떨어진 다시는 못 돌길 엇갈림의 빗방울. 명언이 박두진의 꽃이라는 시, 내가 늘 인용하는 시입니다. 자, 꽃이라고 하는 대상, 그 대상을 놓고 그럼 꽃을 과학적으로 고전역학, 고전물리학적으로 보면 꽃은 식물이야.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 식물이야. 식물의 일종이야. 그런데 그 꽃을 보는 사람의 관점, 느낌, 감정에 따라서 꽃이 식물이 아니라 해와 달의 속삭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밀한 울음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에 어느 날에 아픈 피 흘림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못 돌이킬 엇갈림의 핏방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다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적어도 양자의 세계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 파동으로 있을 뿐이야. 홀로그램이야. 우리가 관찰을 하니까 그것이 입자로 보이는 거고, 이게 관찰을 하니까 개고 돼지고 보이지, 관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흔들림이야. 파동이야.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시에서 은유적 상상력을 사용하는가? 네, 우리가 박두진이 꽃을 보기 전에는 그냥 꽃은 꽃이에요. 무슨 이게 울음이고 속삭임이고 피 흘림이고 핏방울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이전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죠. 우리가 시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전제해서 우리는 시를 쓴다는 거예요. 만약 시에서 다른 별의 일종이다 이렇게 정해졌다면 달 보고 왜 시를 씁니까? 쓸 필요 없어요. 달은 나의 눈물이다. 달은 그대의 얼굴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달은 말이죠. 달을 별이다. 그건 다 과학자들이 하는 구닥다리 같은 소리고, 그 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냥 붙였으니까 별이지. 별이라고 붙였으니까 별이지. 무슨 그게 별입니까? 그건 하나의 덩어리예요. 하나의 덩어리일 뿐이야. 그래서 이 덩어리, 하나의 미완성, 불확정 상태에 있는 대상들에게 새롭게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빛이 안 볼 때는 그냥 파동이야. 형체가 없어요.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은 미시 세계에서는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흔들림만 있을 뿐입니다. 흔들림만. 파동만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앞으로 그걸 이해해 가야 됩니다.